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종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말한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말한 겁니다. 제가 임종석에 대한 인물 설명도 하겠지만 중점적으로는 임종석의 만행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종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석의 만행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임종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종석은 대한민국의 제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은 1966년 4월 24일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의 생애는 한양대학교 2학년 때 소리개벽 1987 설립이라는 민중가요 노래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으며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전대협 의장을 맡으면서 노태우 정부에 대한 학생 시위 주도와 임수경 방북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1993년 석방된 이후 청년정보센터를 창립, 청년시민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투신해 그의 16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구에 입후보하여 한나라당의 사선 의원이었던 이세기를 꺾으며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했습니다. 임종석의 범죄 경력을 보자면 1989년 2월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명 수배되었습니다. 1989년 4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임종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30일 평양 축전에 임수경을 대표로 파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은 11월 18일에서 21일 사이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임종석이 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12월 8일 오전 7시 40분경 가스총과 전자봉으로 무장한 특공대 및 대공과 직원 12명 등 22명의 사복경찰을 승용차 8대에 나누어 경희대학교에 투입했습니다. 1989년 12월 8일 오전 8시 15분경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호위 학생 5명과 함께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계단을 내려오며 임종석을 발견, 검거해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임종석은 청량리 경찰서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장안동의 서울지방경찰청 공안분실로 인계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형사 1부는 임종석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종석도 전과자였네요. 전과자가 비서실장을 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과자가 국회의원을 하니 비서실장이 전과자인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 논란을 말씀드릴 건데요. 내각과 장관들이 소외되고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이 너무 크다. 행보가 비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0차 개헌안 발표입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정부의 헌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국무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제쳐놓고 민정수석이 개정안을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에 대해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단지 대통령의 신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선출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도 취임 전에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만도 못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뢰제거 DMZ 찾은 임종석, 현장에서 국외도성 보이겠다.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 논란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임종석의 만행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에서 보일 정도니 현장에서 가면 육안에서 보이겠는데요. 라고 임종석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강원도 철원 육사단 GP 감시초소에서 일명 국내 도성으로 알려진 태봉국 철원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는 이날 비무장 지대에는 남북공동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방문한 길에 태봉국 철원성 인근도 찾았습니다. 태봉국 철원성 왕궁터는 북쪽의 외성은 남북에 걸쳐 있는데 위성사진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들은 임 실장이 관심을 보이며 육안으로 태봉국 철원성을 보고 싶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남북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을 공동조사 발굴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기에 태봉국 철원성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DMZ 내에 위치한 태봉국 철원성은 남북 공동 제거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역사 유적이다.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건국한 태봉국의 도성으로 905년 조성됐다. 외성 기준 97만 7천 제곱미터 넓이인데 모두 DMZ 내에 속해 있어 조사 및 발굴을 위해서는 지뢰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유적을 조사와 발굴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인 지금 지뢰를 제거하는 건 북한군이 쳐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지뢰 제거는 우리나라 자유통일을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뢰를 설치한 이유는 북한군이 쉽게 침략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휴전 상태인 지금 지뢰를 제거하면 방어 능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 실장 외에도 서훈 국정원장, 정명근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이 동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수행한 이들을 제외하고 현 정부의 주력 외교, 안보 참모들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임 실장 등은 5사단, 6사단 감시초소 등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뢰 제거 현장을 참관했다. 지난 1일부터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해왔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JESA 비무장화와 DMZ 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과 유엔군 사령부가 전날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JESA 비무장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았고 장사정포가 경기도를 향해 겨누고 있는데 지금 비무장화하면 경기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전 상태에서 비무장화는 자상행위예요. 현장에서 지뢰 제거 작업 중 발견한 남북의 지뢰, 수류탄, 수통, 버클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국군, 미군, 유엔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수통에는 총알 자국 30여 발이 있었다. 임 실장은 세상에 이 하나에 라고 말하며 수통을 만져봤다. 북측도 사병을 투입해 북쪽 지역의 지뢰를 제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뢰 제거 중 나온 유품 등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따로 보관한다고 했다. 임 실장 등은 경원선 연결 사업, 노반만 남은 철원 금강산 철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GP 상황실, 장병생활관 등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와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고 이행추진위의 후속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견 대변인은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한창인 우리 군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방문이었다며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진척 정도를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은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부재 중일 때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을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임종석은 대통령도 총리도 아니면서 왜 국방장관, 국방차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을 대동하고 시찰을 다니냐는 거죠. 그때 이낙연은 어디에 있나요? DMZ 시찰할 때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인 이낙연이 가서 시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이낙연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임종석의 DMZ 시찰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임종석은 햇볕에 눈이 약해서 선글라스 끼고 시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햇볕에 눈이 약해서 임종석 DMZ 선글라스 시찰 해명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오늘 6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 실장의 지난달 비무장지대 방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임 실장이 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 현장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진 것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지적한 뒤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어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이 선글라스 낀 것 가지고 비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글라스 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은 자기가 있어야 할 청와대에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인 것처럼 국방장차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인 한꺼번에 DMZ에 들어갔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어긴 것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가 문재인이 해외 순방 중이었는데 그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대시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죠. 임 실장은 남북 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 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고 답한 뒤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야당의 선글라스 DMZ 시찰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DMZ 방문 당시 임 실장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을 지적하며 임 실장이 자의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임 실장은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선글라스인데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며 국군의 날 현충일 행사 때도 선글라스를 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받게 돼 더 옷깃을 여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 임종석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임종석 남북철도 착공시 연내 가능 2022년 경의선 타고 북경 동계올림픽 응원이라고 기사가 되어 있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의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 생각엔 그러기 전에 빨갱이들과 그 철도를 타고 한국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남북철도 연결 비용을 왜 우리가 다 대줘야 하나요? 북한은 돈을 한 푼도 쓰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철도를 침략해 사용할 거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평양 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한다. 요령, 길림, 흑룡강의 동북 삼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바다로, 하늘로, 그리고 마침내 육지로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남북철도 연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본다고 밝혔다. 임종석의 상상이 바로 남북 철도 연결에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대륙 쪽으로 와서 유럽까지 철도를 잇는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운임은 기차보다 비행기가 더 쌉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미래, 남북철도 제재 예외 환영하지만 임종석, 호들갑 지나쳐. 바른미래당은 25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은 환영이고 다행이라면서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상상의 날에는 너무 빠르다고 일침을 놨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꿰고 다 이룬 것처럼 곧 다 될 것처럼 말하는데 상상력이라기보다는 환상에 가깝고 지나친 호들갑이라며 임 시장이 또 나서는 모습이 국민 눈에 고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 시장은 자중하겠다고 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일괄했다. 앞서 임 비서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승인한 데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2020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본다고 썼다. 바로 이 말.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본다. 이 멘트는 저번에 기사에서 읽어봤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임 시장의 상상의 날에는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것 같아 오히려 불안하다며 1년이 다 돼가도록 실질적 비핵화에 도대체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이 만나고 평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좋으나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고 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도 고려해봐야 하지만 진짜 평화를 위한 분위기를 내려면 김정은이 우리한테 그동안 도발한 만행들과 북한 주민들 괴롭힌 거 사과하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진정성이 덧붙여져야 진짜 평화적 분위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도 않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북한은 평화로운 척, 화해한 척 하면서 나중에 도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통솔 때이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이번 제재 유엔의 조치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과 비핵화 대화의 결실을 위한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의 고심과 지지의 결과라며 남북협력이 부디 탄력을 받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실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중요하고 대북제재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국제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며 남북협력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협력 속의 속도를 위해서도 비핵화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말한 것 중에 이종석의 호들갑이 지나친 건 맞지만 남북철도 제재 예외가 된 건 환영한다고 했지만 저는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이 남북으로 있는 철도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유통일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자유통일은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화통일은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 북한은 비핵화도 안 하고 김정은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을 일삼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반성도 안 한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하려니까 저는 지금 그 남북 철도 연결하는 걸 막아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남북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이 됐을 때 연결해야 합니다. 임종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인과 동시에 여권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런 매국노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인 것도 창피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임종석은 민주노총과 정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자 민주노총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임종석 발언은 무지하고 오만, 정부 대 노동계 갈등. 이제 민주노총이 문재인을 정말 싫어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시급 올려달라고 무조건 생떼 쓰는 집단들입니다. 저는 이런 민주노총 정말로 싫어요. 그런 생떼 쓰는 놈들은 그 집회할 시간 있으면 자기가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민주노총과 정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놓고 민주노총이 무지하고 오만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아주 화가 났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임실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발언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주 52시간에 6개월 유예와 중복수당 폐지 등의 양보에도 정부가 약속한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오는 6월 20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뒤 안되면 국회가 연내에 처리한다는 정치권의 방침에 입법부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위원장은 내일 만나 노동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17일 전국 노동자 제외,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통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민주노총의 싸움이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 민주노총. 이제 좌익들끼리도 총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좌익의 분열이 일어났다 라고 보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하는 직위로 1960년부터는 정식 편제화되어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역할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라는 비서실장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을 대신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대신하는 직위는 총리입니다. 비서실장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빼앗은 문재인도 노무현의 29대 비서실장이었고 현재 국회의장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문희상도 노무현의 26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당했을 때 그때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는데 바로 대통령이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임종석의 정부와 만행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